여러분의 투자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1부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어젯밤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을 좀 줄곧 언급하긴 했지만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발언을 하면서 오늘 미국 선물 시장은 약보합권으로 움직였는데 다행히 우리 시장은 긍정적인 포인트에 더 집중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1% 넘는 상승으로 2,480선, 코스닥도 오름폭 내내 키우면서 고점 부근인 779선으로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1월에 이어서 2월 들어서도 강한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장 내일은 또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마음 한켠으로는 이렇게 연초부터 다 내어주다가 갑자기 또 힘이 쭉 빠져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또 이게 괜한 걱정은 아닐지, 지금 자리는 어떻게 분석하면 될지, 또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괜히 또 너무 앞서가지도 혹은 늦지도 않을 전략을 세울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고민들 좀 다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진유정 전문가님과 함께 하면서 오늘 매크로 측면에서의 고민과 또 종목 방향까지 확실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뿐만 아니라 장중에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지은 전문가님의 냉철한 기술적 분석도 함께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기본과 기술을 모두 다 잡아가시면서 장중 전략을 든든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지금 방송을 또 어디서나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또 두 분과의 실시간 소통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수익도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최근에 단타로 공략해 주신 종목들입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단기간에 수익을 내주신 종목들 너무나도 많은데 정말 그만큼 많아서 단타적 관점에서 수익을 내주신 종목들만 추려서 왔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당일 수익으로 이렇게 16% 넘는 수익 챙겨주셨고요. 뭐 3거래일, 당일 수익, 이길 수익으로도 이렇게 탄력적인 수익 가져가고 있고 또 뉴라는 새로운 명찰을 달고 있는 새로운 종목들도 확인되고 있으면서 여기에 델타 솔루션 4거래일 만에 4% 넘는 수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자, 이 모든 수익들 이렇게 단타적인 관점에서 짧게 가져가 주신 점도 확인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오늘 방송도 집중해 주셔야 된다는 점 여기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생방송 안에서 필살기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들인데 자, 지금 한컴위드는 상승률 기준으로 52% 육박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 로보로보, 주민터널까지 20% 훨씬 넘는 수익들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들 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탄탄한 종목 기다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필살기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도 꼭 가져가시고요. 가장 중요한 타점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50분 후에는 문이 닫힙니다. 저희 주식오락관 일부 방송 동안에만 노란톡방 문이 열려 있으니까 지금부터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항공우주 섹터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에 다누리호가 달 궤도에 진입 성공하면서 우리나라 우주개발 강국 반열에 올랐죠. 그리고 또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의 3차 발사가 오는 5월에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과연 또 이 섹터의 재료와 모멘텀이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는 큰 힘이 있을지 또 낱낱이 분석을 해보고 주목해야 할 필살기 종목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에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산 알루미늄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사실상 장기화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좀 러시아를 압박하겠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좀 반사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찐 수혜주가 무엇일지 알아보고 또 알루미늄 관련주 2부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안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최상의 전략은 무엇일지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죠. 주식오락관 1부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수익 우먼 파이터, 수우파의 진유정 전문가입니다. 일주일 동안 조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파월 의장의 발언 일정이 있었는데요. 글로벌 시황부터 차근차근히 짚어가면서 우리 시장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저희 수우파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 하단에 보이시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저희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시황부터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시장 단기적인 노이즈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FOMC 일정이 있었어요. 사실 1월에는 시장이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던 게 일단 이 FOMC 일정이라는 어떤 큰 벽이 하나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FOMC 일정 후에는 고용지표라는 이 지표가 딱 발표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고점입니다. 시장 자체가 단기적인 고점에 있어서 더 올라가야 하나 아니면 여기서 꺾여야 하나 이렇게 갈팡질팡한 상황들이 조금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노이즈가 조금씩 생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미국 시장은 이번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 역시 좋았죠. 그리고 미국 시장 살펴보면 기업들의 실적 발표 또한 있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대체적으로 예상을 웃돌고 있고요. 팩트셋에 따르면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에서 69% 이상이 기업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실적 발표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 그냥 너무 뭐 어닝 쇼크, 어닝 서프라이즈 그런 것들이 연연하지 말고 실적이 조금 무난하게 이런 일정들이 마무리되는구나. 그렇다면 시장의 방향성은 어떨까 정도로 한번 체크할 포인트로 짚고 넘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고용지표의 역설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 역설, 사실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고용지표, 그리고 뭐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다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많은 유동성을 공급을 하면서 시장에는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많이 각광받았죠. 실제로 지금 물가가 지금 많이 급등하는 양상도 보였고요. 근데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필수입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처방을 하면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부작용이 바로 저 고용 지표에 어떻게 보면 좀 박살입니다. 고용 시장 자체가 조금 무너져야 해요. 그래서 실업자 수가 조금 증가하고 그리고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조금 늘어나고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어야 하는데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견고하게 잘 버티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금리 인상했는데 고용지표가 왜 안 꺾여? 고용지표가 왜 이렇게 괜찮아? 그래서 역설적인 이런 지금 시장 상황이 조금 연출이 된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역설적이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경기 침체 구간은 아니구나 정도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 그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작용을 수반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금리라는 거는 최종 금리, 어쨌든 금리 상단은 조금 예상이 되거든요. 금리라는 건 계속해서 고공행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 상단 이 예측되는 부분들도 있고 고용지표가 심하게 꺾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리 동결 그리고 금리 인하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파월의 발언이라고 제가 달아놨는데요. 파월의 발언이 어땠나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물론 매파적인 발언 그리고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조금 섞여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일단 시장은 비둘기 쪽으로 조금 해석을 하면서 투심이 괜찮고 좀 건강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고요. 파월 발언 자체가 지난주 FOMC 일정과 크게 괴리가 없었죠. 번복을 하지 않았고 일단은 디스인플레이션 이라는 발언을 한 것,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할 수도 있겠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사실 금리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파월 발언의 일정이 무난하게 넘어갔으니까 다행입니다. 일단 다음 주에 있을 이 CPI 발표까지 무난하게 넘어간다면 단기적인 노이즈, 단기적인 변동성 이후에 시장 수급이 조금은 더 건강하고 개선이
반전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 어땠는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시장 역시 단기 고점에서 계속해서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차트 보여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시장이 12월에 박살이 났다가 1월에 다시 올라왔죠.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여기 2,500선을 넘어가야 하는데 계속해서 어떤 호재거리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의 노이즈가 생기긴 하는데 저는 시장 괜찮다고 봅니다.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업종과 종목별 차이가 나는 시장입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에는 시장이 다 질질질질 흘러내렸어요. 1월 3일까지도 시장이 많이 안 좋았는데 상승 반전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죠. 근데 12월에 빠졌던 친구들이, 빠졌던 종목 섹터들이 1월에 많이 회복이 안 된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회복이 덜 된 그런 섹터군들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조금 답답하고 1월 시장이 뭐가 좋아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상대적인 시장이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뭐 AI, 로봇 이런 애들만 지금 날아가는 이런 시장에서도 저는 너무 단기적으로 뭐 추격 매수를 한다든지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을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렇게 차이가 나서 그 순환매를 잘 못 먹고 그 테마를 잘 쫓아가지 못한다면 조금 소외될 수는 있겠지만 너무나도 무리한 매매가 뒤따라가게 된다면 그거는 조금 안 좋은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매매를 해주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수는 상승,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아이러니라고 제가 달아놨는데요. 사실 오늘은 이렇지 않았어요. 오늘은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많았는데요. 최근에 시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까보면 지수는 빨개요. 지수는 빨간색인데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은 시장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니 시장은 좋은데 왜 종목이 내 종목은 이렇게 조금 지지부진하지?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은 시장들이 연출이 됐다 보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조금 느끼는 부분이 이 지수 체감이 잘 안 되는 시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의 아이러니한 시장들이 최근 몇 거래일간 존재했다라는 부분을 짚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피 2,500선 주춤, 코스닥 800선 노려보기라고 달아놨는데요.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코스피, 일단 오늘 코스피 마감은요. 2,483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77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2,500선. 이 2,500선을 지금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였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거의 지금 7개월 정도 연출된 이런 시장에서 이 2,500선이라는 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악재, 호재를 판단했을 때 지금 시장에 호재거리는 딱히 없습니다. 왜냐? 지금 어쨌든 금리 인상이 계속되어 가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인플레이션이 완벽하게 잡힌 것도 아니고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호재는 없는데 그냥 악재 완화인 시장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저는 2,500선을 강하게 뚫어줄 수 있는 어떤 재료는 없다고 할지라도 시장이 무난하게 저는 2,500선을 돌파해 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2,500선 무난하게 돌파를 해줄 것 같고요. 이 2,500선이라는 코스피 지수, 이 선만 넘어가 준다면 시장은 오히려 더 수급이 건강하고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2,500이라는 숫자 자체가 어떻게 보면 500 이런 숫자에 좀 상징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2,500선을 조금 무난하게 넘어가고 이 구간에서 단기적인 노이즈가 한 차례 더 발생할 수 있어도 무난하게 돌파 가능할 것 같다라고 조심스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도 역시 700선 무난하게 돌파했고 50선까지 돌파했고 800선을 고지에 두고 있습니다. 800선까지 저는 코스닥 800선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너무 시장을 이 조정을 단기적인 노이즈가 발생하고 조정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두려워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한마디 제가 보태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가 그동안 제가 이 주식오락관에 나와서 방송을 하는 동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9월 이렇게 박살이 나는 시장에서도 저는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봐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까지? 11월 시장이 올라고 그리고 1월이 시장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보수를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해결된 게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파월이 이렇게 발언을 하고 난 뒤에 시장 컬러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금리, 동결,
그리고 인하에 대한 어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우리는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의 컬러감이 바뀌는 거니까 우리는 다시 매매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전략을 조금씩 보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이번 이제 이 올라오는 상승장을 위해서는 저희 수우파도 열심히 그동안의 어떤 매매 스타일을 조금 더 개선하고 조금 더 보강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이 상승장을 함께 누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장 누구와 함께 하나요? 저희 수우파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어떤 가이드라인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매매 어떻게 해야 할지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대답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글로벌부터 국내까지 꼼꼼하게 봐주셨는데 일단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지만 당장 또 다음 주에 있을 CPI 발표에 따라서 또 다른 크고 작은 변곡점에 좀 더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점도 기억을 해보셔야겠고요. 우리 시장은 또 이 안에서 무리한 매매를 추격해서 가져가기보다는 호재도 없지만 그렇다고 또 악재가 큰 악재가 있는 게 아니라 악재가 완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집중을 해보면서 기회를 잡아보자는 말씀, 이 전략적인 포인트로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건강한 수급 흐름을 가져가는 그런 건강한 종목으로 여러분 포트 전략 건강하게 세워보시려면 노란톡방 안에서 수우파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장중에 계속해서 전문가님 두 분이 실시간으로 시황 계속해서 소통을 해주시고 또 종목별 전략까지 세워주시는데 정말 단기간에 탄력적인 수익을 챙겨주고 계십니다. 단타적인 관점으로도 챙겨주신 종목들 아주 탄력적인 수익 가져가고 있는데요. STO라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서 당일 수익으로 챙겨주신 갤럭시와 머니트리 16% 이상의 수익도 담아주셨고요. 한미글로벌 13% 이상 역시나 당일 수익으로 이렇게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뉴 종목도 당일 수익 이로온,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은 4거래일 만에 4% 이상 가져가고 있는데 이게 한 자리 숫자라고 우습게 볼 게 아니라 단타로 이렇게 한 자리 숫자라도 5%, 6% 육박하는 수익을 담아내기가 그 찰나의 기회를 잡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쉽지 않은 전략을 또 어떻게 세워주셨는지 전문가님 모셔서 한번 비법을 전수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노란톡방이 정말 뜨겁더라고요. 또 한 주 맞아요. 동안. 전문가님 못 뵌 한 주 동안 어떻게 또 타점 전략 잡아주셨는지 리뷰 함께 해주시죠. 네. 먼저 데이터 솔루션은 오늘 또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데이터 솔루션 저희 방송 보신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1월 18일에 필살기 종목으로 가져온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1월 18일에 그 타점 제시하고 나서 조금 더 상승을 했던 좋은 흐름 보였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셀바스 AI 그리고 뭐 솔트룩스, 마인즈랩 이렇게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 굳이 무리하게 잡지 마세요. 지금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AI 챗봇 관련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더 안전하니까 그런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솔루션 역시 제가 그때 말씀드리고 나서 제가 째려보고 있다가 저희 노란 톡방에서 정확하게 매수매도 타점 전략을 세워드리고 얼마 이하 그리고 얼마에서 매도 이렇게 정확하게 딱딱 가격을 찝어드렸죠. 그래서 데이터 솔루션 역시 오늘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행복하게 또 인증을 남겨주셨네요. 어쨌든 저희 수우파와 함께 좋은 수익 챙겨가셔서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로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로운도 애플페이 관련주죠. 제가 지난번에 애플페이 관련주를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이로운 역시도 좋은 타점에서 공략을 했기 때문에 수익을 이렇게 챙겨갈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저희는 어쨌든 뭐 시장가 매수, 매도 이런 거 안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정확하게 타점을 딱딱 집어서 얼마 이하에서 그리고 얼마에서 파세요라고 가격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린다는 점 자체가 저희의 어떤 메리트다, 수우파의 메리트다라는 부분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론 역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인증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론 또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사실 당일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조금 시장이 조금 지루한 면이 조금 있어서 오늘 오후장을 좀 보다가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매매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들어갔고 정확하게 그 당일날 수익을 챙겨 나오고 가격 제시를 해드렸죠. 이렇게 저희는 가격 전략을 딱딱 잡아간다는 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고요. 어쨌든 좋은 수익 저희와 다시 한번 챙겨가셨던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런 수익 저도 고픕니다. 저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많은 거 알아요. 그러면 밑에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 2명의 전문가가 같이 든든하게 동행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네, 또 수익 리뷰 꼼꼼하게 챙겨주셨습니다. 또 데이터 솔루션, 이루온,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렇게 가격적인 메리트 있는 종목들 정말 좋은 위치에서 전략 챙겨주셨고요. 이렇게 정확한 가격 전략 그리고 제시를 받으면서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방에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냥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장중 전략을 함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시장 흐름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 세워주시니까 꼭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고요. 전문가님이 또 오늘 어떤 이슈에 또 주목을 하셨는지 세밀하게 시장 전략 더 세밀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주목하신 이슈를 또 하나씩 풀어봐야 될 텐데 제가 살짝 보니까 또 이 키워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거는 참 연속성을 계속 가져갈 건가 맞아요. 봐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이슈는 플래티어라는 종목인데요. 이 플래티어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뭐냐면 너무나도 유명한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AI 종목입니다. 최근에는요, 시장이 그냥 진짜 스치면 이 AI 챗봇이라는 그 어떤 재료가 스치면 바로 급등하는 패턴을 많이 보였거든요. 플래티어가 왜 상한가에 갔냐면 일단 플래티어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와 인공지능, 이 AI 기반 이커머스 D2C 플랫폼 확산을 위해 협력하고 있고요. AI 개인화 마케팅 솔루션 제공을 하는 업체입니다. 대한민국 AI 플러스 X 혁신 100대 국내 기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래티어라는 기업이 이 AI라는 재료가 붙어주면서 상한가에 직행했는데요. 차트 보시면 너무나도 긴 시간 동안 하락세를 보였던 종목이 오늘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서 바로 상한가에 직행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AI가 정말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데이터 솔루션 역시도 이쪽 관련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솔트룩스 그리고 마인즈랩, 셀바스 AI 같은 그동안 이 AI 대장주 역할을 했던 친구들의 차트를 보면 아직 시세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AI 재료가 붙을 수 있는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유심히 조금 지켜보시기를 저는 권장드리겠고요. 플래티어 같은 종목은 사실 재무 상태를 봤을 때도 재무가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매출액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단기 순이익 역시 적자 기업 아니라 흑자 기업이고요. 재무 상태도 건전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목은 바닥에서 이렇게 상한가에 안착했다라는 건 꼭꼭 눈여겨보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흐름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왜? 오늘 신호탄을 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플래티어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떠세요?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또 공략을 할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직접적으로 매수매도 타점 잡아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이루온이라는 종목을 수익을 냈잖아요. 이루온은 애플페이 관련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애플페이 국내 출시 기대감이 지금 있습니다. 9월, 10월 이때도 애플페이 이슈가 있었는데 살짝 죽었다가 다시 부각이 되는 모습이죠. 일단 애플이 근거리 무선통신 NFC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의 한국 출시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애플페이 서비스 시행 시기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다음 달 초죠. 3월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3월 전까지는 이 애플페이 관련주들의 흐름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애플페이 이슈로 오늘 또 급등했던 종목이
하잉크 코리아라는 종목입니다. 저 종목 축구 종목 아니야? 뭐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애플페이와 하잉크 코리아가 어떤 관계성이 있냐? 이 IT 간편 결제 서비스 업체 하잉크 코리아, 바로다 포스와 그리고 VAN 단말기를 연동해서 애플페이 사용이 가능한 애플페이 수혜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애플페이 재료가 붙어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장중에 26%까지 급등했다가 조금 반납을 하고 윗꼬리를 달면서 14% 정도 마감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종목들도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재무 보시면 재무 상태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아시죠? 돈이 있는 기업인지 없는 기업인지 뭘 봐라? 부채 유보율을 봐라. 근데 어쨌든 되게 건전한 기업이에요. 재무 상태가 건전하고 매출액도 나오고 있고 흑자 기업이니까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이슈가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재료가 큰지 작은지 구분을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저희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저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잘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슈 두 가지 잡아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플래티어의 상한가 소식이었는데 제가 첫 번째 이슈에 포문을 열기 전에 이 키워드가 또 들어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AI였습니다. 이렇게 AI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기만 하면 요즘 정말 스치면 상한가라는 상용 어구가 붙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렇게 AI 관련주라고 하면 요즘 알만한 관련주는 고점에 맞아요.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후발주 찾기에 돌입했다고 맞아요.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렇게 급등했던 대장주 역할을 했던 친구들은 대부분 좀 경고 딱지를 달았어요. 아. 근데 급등하다 보면 투자 경고라는 어떤 그런 딱지를 그러니까, 달기도 네. 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고가권 매매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단타로 매매를 할 때는 고가권을 노리는 게 맞지만 조금 안정적으로 내가 수익을 챙겨가고 싶다라고 하면 고가권에 있는 종목 말고 저가에서 다시 수급이 들어와서 후발주로 대장주를 다시 넘겨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것도 현명하거든요. 그런데 그 AI 챗봇 이슈를 봤을 때 조금 재료가 센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도 좀 놀라울 정도로 그 능력이 조금 뛰어난 것 같아서 조금 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재료 소멸은 아니다. 재료 소멸 아니다라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고 플래티어를 또 특징주로 잡아주셨는데 이렇게 상한가가 간 종목, 특히나 바닥권에 있다가 큰 시세가 나온 종목은 더 이상 안 갈 거다가 아니라 이제 상승의 신호탄이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권에 계속해서 두셔야 되고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그 흐름 꼭 함께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는 애플페이 이슈가 또 오늘장도 연속성을 가져갔던 점 포착을 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특징주로 하잉크 코리아 잡아주셨는데요. 이 애플페이 관련해서도 이슈를 또 연속성 계속해서 체크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점 또 잡아주셨으니까 역시나 노란톡방 안에서 흐름 체크와 함께 모멘텀 잡아가시고 종목별 전략도 확실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또 여러분 계좌에 빨간불 또 환하게 켜드릴 수 있도록 필살기 담는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 필살기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필살기 종목들 보시면 그 이유가 또 확인이 되는데요. 1월과 2월에 공략을 해드렸던 생방송 중에 공략해드린 종목들입니다. 한컴위드는 지금 상승률이 52% 육박하고 있고 데이터 솔루션 30%, 33% 넘었습니다. 로보로보, 신도기연, 주민터넷까지 20% 훨씬 넘는 수익 담아내고 있는데 자, 오늘 필살기 종목은 이 수익률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으로 또 엄선해 오셨으니까 지금부터 더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필살기 섹터부터 전문가님 공개해 주시죠. 고민을 조금 많이 했는데 AI를 따라잡기에는 조금 부담이 또 있어서 조금 시세를 받고 조금 한 차례 쉬어가고 있는 친구 그리고 모멘텀이 남아있는 그런 섹터로 또 제가 골라왔습니다. 바로 우주입니다. 우주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특징주로 소개를 이슈로 지난주에 맞아요. AP 위성 맞아요. 특징주로도 가져오셨었고. 기억하시네요. 네네.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 특징주를 설명할 때도 관심 있는 섹터로 골라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니까 그 섹터도 유심히 지켜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건 이 우주입니다. 우주를 왜 봐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급성장하는 우주 산업. 2020년 전 세계 우주 산업이 3,710억 달러였는데 27년이죠. 27년에는 7,500달러라고 합니다. 거의 2배 가까운 성장이고요. 40년에는 1조 달러까지 성장을 전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신, 날씨 예측, 과학, 탐사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인공위성 등의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고 새로운 시장 형성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는 우주 산업에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의 정부는 물론 기업들도 도전을 하고 있고요. 최근 2, 3년간 우주 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변화와 상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면서 23년의 신성장 동력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주 산업이 부각받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뉴스페이스 시대의 우주력 개발은 우주안보 중요성 증대와 우주산업의 활성화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통신, 위성 항법, 기상예보, 과학기술 실험 등 광범위한 민간, 상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주 기반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고 해요. 그리고 22년 우주산업 자체의 성장과 국가적인 측면에서 우주산업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결합되면서 우주기업들에 대한 평가까지도 개선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정부가 지금 12대 국가 전략기술 사업으로 우주산업 목표를 제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까지 발표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국, 아랍에미리트, 우주탐사 지구관 측 우주데이터 교환, 발사 서비스 등 협력 분야를 확대해 두 나라 사이에 우주경제 실현을 위해서 상호 협력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특징적인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스페이스 X가 3월 첫 지구 궤도 비행을 시도한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은요, 20년 5월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 X가 세계 최초로 민간 유인 우주 비행을 성공시키는 등 민간 우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유연한 조달 방식과 법 제도를 신설하거나 개선을 했어요. 그런데 이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 X가 오는 3월 달에 화성 탐사용 우주선인 스타쉽의 첫 기두궤도 비행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이 조금 잡힌 부분이에요. 이 일정이 잡혔다라는 건 재료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현재 스페이스 X는 달과 화성으로 사람과 화물을 보내는 것을 목표로 50m 크기의 우주선 스타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이 한국 이슈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기억하시나요? 지난번에 그 누리호 이슈가 정말 시장에서 조금 핫했었는데 이 누리호의 세 번째 발사 일정까지 어떻게 보면 있습니다. 누리호는 길이가 47.2m, 중량은 200톤, 탑재 중량은 1,500kg에 달하고요. 누리호의 1차 발사 때 모든 과정을 다 성공하고 최종 3단 엔진에서의 일부 문제가 발생하면서 조금 실패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 2022년 6월 21일 2차 발사에서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세계 7번째 자력으로 인공위성의 궤도에 올릴 수 있는 공식적인 우주 발사체 보유국이 됐죠. 한국이 사실 정말 대단한 나라죠. 그리고 23년 상반기 누리호 3차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라고 하면 6월 이전입니다. 그리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세 번째 발사가 늦어도 오는 5월, 6월의 중에는 이루어질 것이고요.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서 세부 발사 일정은 1분기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우연이 보유한 발사체 기술을 4기업에 이전하는 작업도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글로벌적인 일정도 있고 우리나라의 정부 일정도 있어요. 그게 어디냐? 이 우주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테마를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그 스페이스 X 이슈로 수급들이 많이 들어왔고 차트가 조금 완성되어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또 우주 테마를 들고 나왔는데요. 대표 관련주도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필살기 종목도 또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계시다면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 좀 쉬어가는 듯 하지만 모멘텀이 좀 계속 살아있는 항공우주 섹터가 오늘 필살기 섹터입니다. 뭐 스페이스 X부터 누리호의 세 번째 3차 발사가 또 계속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필살기 섹터로 가져가야 된다는 점도 전략적으로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서도 가져가셔야 되는 종목 전략도 확실하게 노란톡방 안에서 세워드릴 거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흐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하시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대표 관련주 확인을 해보면서 업황도 살펴봐야 될 텐데요. 대표 관련주의 힘은 좀 어떻게 돼 있나요? 대표 관련주는 사실 우주 섹터는 이 대표 관련주들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조금 덩치가 커요.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진짜 크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조금 무겁게 뚜벅뚜벅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개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한국항공우주. 이 우주라는 단어가 딱 박혀있는 그런 기업이죠. 한항우, 줄여서 한항우라고 하는데 국내 대표 방위산업체로서 수요자인 한국정부와 계약을 통해서 제품의 연구 개발, 생산, 성능 개량, 후속 지원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LHA 양산, 그리고 KUH 파생형 개발 양산, KF21 양산, 민항기 참여,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 및 우주 분야 업체로 발돋움을 하기 위한 연구 개발 사업 참여까지도 하고 있고요. 다양한 항공 우주 산업 분야로 사업을 점차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은 군용기, 민항기, 헬기 등 항공기를 개발을 하고 개발된 항공기를 양산하는 항공기 제조 산업, 그리고 운영되는 항공기의 정비, 개조를 담당하는 MRO 산업으로 구분이 되고요. 국내 최초로 민간 기업이 주관하는 차세대 중형 위성, 국방 위성 개발 사업으로 진출한 부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발사체 총조립까지 우주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점까지 체크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차트를 보면 얘가 작년 상반기 때 진짜 많이 올랐어요. 진짜 뚜벅뚜벅 이 시총이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잘 올라갔는데 이 우주 테마가 조금 소멸되기도 했고 9월에 시장이 조금 미끄러지면서 조금 주춤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이런 종목들은 사실 중기적인 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매력도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재무 상태를 제가 짚어드릴 텐데 재무 보시면 아시겠지만 22년, 23년, 24년에 어떤 이 매출액 자체가 너무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2021년에 비해서는 거의 1.5배 가까운 수치까지 증가하는 부분 확인이 되고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 역시 지금 2021년에 비하면은 거의 5배 이상 증가하는 수치거든요. 사실 이런 말이 있죠. 주가는 실적의 함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저런 예상치를 봤을 때 이 항공우주의 중기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모멘텀은 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항공우주 말고도 그리고 대표 종목으로 제가 하나 더 가져왔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그룹 계열의 항공 엔진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국내 군수 엔진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누리호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75톤급 액체 엔진을 제작한 기업입니다. 2005년 나로 핵심 부품과 누리호 터보 펌프의 개발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부터 누리호 액체 엔진 개발에 착수를 했고요. 그리고 국내 우주 위성 전문 기업 세트레가이를 인수하는 등 우주 산업 밸류체인을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22년 10월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기술 이전을 받을 민간 기업 선정 이력까지 보유하고 있는 대표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차트 한번 살펴볼게요. 차트 보시면 이렇게 시가총액이 무거운 기업임에도 지금 뚜벅뚜벅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세가 상당히 좋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난 고점을 돌파하려는 어떤 힘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은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어떻게 보면 단기 고점 부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보유자의 관점에서 조금 이 종목을 바라보시고 진짜 공략해야 할 종목은 저의 필살기 종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립니다. 그리고 재무까지 한번 짚고 넘어가면
한항과 마찬가지로 지금 너무나도 큰 매출액, 너무나도 큰 단기순이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상치긴 하지만 21년 대비했을 때 1.5배가 넘는 단기순이익의 성장이 보여지고 사실 부채 비율이라든지 유보율을 봤을 때도 이 덩치가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채율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무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매출액 단기순이익 역시 정말 잘 나고 있는 알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말고 제가 공략할 종목이 뭔가요? 궁금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고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뚜벅뚜벅 잘 올라가는 대표 관련주 통해서 오늘 섹터의 또 흐름도 살펴주셨는데 한국항공우주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보다도 더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오늘 필살기 종목으로 준비되어 있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정확한 종목명과 또 장중에 드리는 타점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 스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살기 종목 오늘 2개나 가져오셨잖아요. 첫 번째부터 공개해 주시죠. 첫 번째 종목은 차트적으로 사실 제가 너무 매력도가 높아서 보고 있던 기업인데 어떤 기업인지 설명을 먼저 드려볼게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가 좋아하는 거죠. 유일 독보 원천 기술 이런 거. 유일하게 위성 시스템을 개발해서 수출 위성체 분야에서 소형 위성 시스템뿐만 아니라 중대형 위성의 탑재체와 부품을 개발하고 제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소형 위성 중에서도 지구 관측 분야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고 24년까지 스페이스 T를 개발 완료하여 관측 위성 라인업을 확장할 계획이고요. 위성 운용과 영상 상용화는 자회사인 AIS가 담당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자회사인 SIA는 초고해상도 영상을 활용해서 지구 관측 분석 솔루션을 더욱더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지구 관측 시장에서 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본격화할 예정인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를 개발한 핵심 인력들이 1990년 설립한 회사로 지금까지 30개 이상의 국내외 프로젝트에 참여 이력이 있는 그런 필살기 종목인데요. 차트적인 매력도가 제가 높다고 말씀드렸죠. 볼게요. 보시면 최근에 조금 상승 확률이 조금 높았던 패턴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요때 급락은 누리호의 어떤 재료 소멸 그리고 시장이 한 번 더 꺾이면서 한 차례 더 어떻게 보면 지하로 땅굴을 팠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조금 완만하게 올라오다가 거래대금이 한 번에 확 들어왔죠.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장기 이평선까지 돌파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시세를 조금 만들어가고 있다.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차트적인 매력도가 상당한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날 조금 눌리긴 했지만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은 기업이에요. 그리고 재무 상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사실 단기순이익이 여기 마이너스인 부분이 걸리긴 하지만 이미 주가에 조금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고 재무 상태를 봤을 때도 무리가 없는 건전성이 조금 있는 기업이니까 꼭꼭 눈여겨보시고 나 이 종목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제가 알려드릴게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네, 첫 번째 필살기 종목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위성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무엇보다도 차트적인 매력도가 전문가님을 사로잡은 종목이라고 하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도 확인하시고요. 꼭 장중에 드리는 타점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종목인데 두 번째 종목도 어떤 매력을 가진 종목일지 궁금해요. 네, 이 종목은 저는 기업력에 조금 집중을 한 그런 종목이에요. 일단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요.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FAB 설비에 필수적인 초고순도, 특수 설비, 그리고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화학물질 중합 공급 장치를 제조한 산업 플랜트, 정밀화학 전자재료 산업 설비, 태양광 관련 제조 시설들과 원자력 발전, 그리고 우주항공, 그러니까 재료가 정말 많다라는 거죠. 원자력, 태양광, 우주까지
기업이지 재료 부자인 그런 기업입니다. 누리호 발사체 제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26년째 항공우주연구원과 꾸준히 프로젝트를 단행해오고 있는 우주지향형 기업이라는 부분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사업 참여 성과로 우주기술 주권 확보, 발사체 부품 국산화를 통해서 진정한 우주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는 1등 공신인 기업입니다. 이 기업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차트 보시면 사실 차트적으로 매력도가 막 높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막 아랫꼬리, 윗꼬리가 조금 지저분한 어떤 패턴을 그려가고도 있는데 사실 이런 종목은 저는 중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무조건 어떤 그 상승의 확률 그리고 수익의 확률이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양광 그리고 뭐 우주 이런 원자력 이런 재료까지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은 사실 내가 단타로 먹고 나와야지 하는 그런 것보다 이런 기업들은 내가 조금 모아가야지 하는 전략으로 한번 공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재무 상태 역시 너무나도 완벽합니다. 얼마나 완벽하냐면 매출액이 8,900억 그리고 돈이 너무너무 많아요. 빚은 없는데 쌓아둔 현금이 많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 안정적으로 나의 어떤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다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재무 상태도 너무 괜찮고 기업력도 너무너무 좋은 기업이니까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사업 분야가 또 워낙 다각화돼 있기 때문에 기업력이 좀 탄탄하다라는 점 포인트로 잡아보셔야겠고요. 그만큼 또 재무 건전성을 제대로 가져가고 있는 종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종목 모두 다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필살기 종목까지 살펴봤는데 내일장 관련해서 전문가님 내일장도 탄력을 좀 가져갈 수 있을지 짧게 코멘트 부탁드려요. 일단은 오늘 시장 좋았고 지금의 이런 상승 추세를 굳이 짓누를 만한 어떤 이슈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제가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인 노이즈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추세 자체는 지금 상방이라는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고 단기적인 변동성 자체에 일희일비하거나 나 어떡하지? 나 지금 어떻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시장이다라는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좋습니다. 감정적인 대응 전혀 필요 없다라는 점도 꼭 기억을 해보시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시면서 수익도 든든하게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남은 시간 안에 꼭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수우파 전문가님 두 분과 든든한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필살기 종목 2개 말씀을 드렸죠. 이 필살기 종목 내일 당장 담으시는 게 아니라 전문가님이 장중 타점 전략 세워드릴 거니까 그때 꼭 담으시고 완벽한 수익 실현도 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오락관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되는 2부에서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